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코트라 혁신성장본부장 정우영입니다. 먼저 오늘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일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마에카와 나우유키 제트로 서울사무소장님과 한일 간 민간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이조부 됐을까? 네, 그러면은 자기소개를 하면 될까요? 잠시만요. 제가 너무 빨리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일본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소장님이 아직 한국어가 조금 부족해서 동시통역으로 오케이. 그리고 짧은 시간, 최대한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에카 소장님과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와 인사를 드리고 다음으로 한국과 일본의 경제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각자 상대국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과 한일 간 민간 부분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마지막으로 대담을 정리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소장님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트로 서울 사무소 소장 마에카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작년 8월에 한국에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 좀 지났습니다. 작년 8월은 한일 관계가 대단히 좋은 방향으로 막 움직이기 시작한 때였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방역 조치가 완화되어서 한일 관계가 서로 왕래가 가능해진 무렵이었기 때문에 참 좋은 시기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 전임은 딱 코로나 팬데믹 때여서 3년 동안 한국에 있었는데 지방 출장 3번밖에 가지 못했다고 해서 참 안타까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회식도 많이 하고 있고요. 지방 출장도 자주 가서 한국 생활을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코타라에 있으면서 일본에서 주재원 생활을 한 12년 정도 했습니다. IMF, 한일 월드컵,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그 굵직굵직한 사건과 상황이 발생할 때 일본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백그라운드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제트로 소장님과 마주 앉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조금 한일 간의 경제에 대한 서로 입장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서울 사무소장으로 계시면서 우리 한국 경제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트로 서울 사무소 소장으로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의 경제를 설명하는 기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먼저 첫 번째로 한국의 경제의 펀더멘털은 대단히 강하다라는 것을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라고 할까요? 지금 현재는 성장이 둔화되어 있지만 이것은 한국 경제를 주도하는 수출이 잘 늘지 않기 때문인데 이것은 한국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있는 국제 정세에 따라서 정책도 다각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제조업에서 대전환이라고 할 정도로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일본 경제가 다시 턴어라운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시 우리 한국과 일본이 서로 경제 부분, 민간 부분에서 협력을 가속화해서 상호 같이 성장하는 기회를 다시 만들 필요가 있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일본과 우리 한국에 대한 경제 현황과 전망을 간단하게 서로 각자 의견을 나누어 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다음은 글로벌 경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최근에 큰 화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 민간 부문 협력에 있어서 유망한 분야는 어떤 게 있을까? 최근에 우리 주요국들을 보면은 첨단 산업 보호, 그리고 식량 자원의 무기화 등 자국 및 동맹국 우선주의가 심화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러한 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에 따라서 한일 간의 경제 협력 분야를 확대해야 될 텐데요. 어떤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하면은 양국 간에 서로 도움이 되고 발전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단히 유사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더 공조를 하는 것은 어떤 분야이냐면은 제가 먼저 들고 싶은 것은요. 스타트업의 공조입니다. 여러 곳에서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역시 파격적인 혁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스타트업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 앞서 말씀 나왔던 DX라든지 또 GX 등에 대해서도 그 다양한 연대 공조를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소장님하고 저하고 생각하는 방향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스타트업의 한일 간에 파괴적일 정도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아마 그게 혁신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과 일본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타트업 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기회를 확대하고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한일 간의 국경을 초월한 현재 직면하고 있는 과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장님께서 한일 간의 스타트업 협력을 통해서 협력한 그런 사례를 몇 가지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はい、例えばですね、 한국 스타트업 기업이 일본 기업과 협력을 한 사례, 예를 들어 니토리라는 일본 기업, 또 교세라 이런 일본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 측의 기업명이 지금 금방 떠오르지 않는데요. 네, 그리고 또 매년 12월에 일본에서는 이노베이션 리더즈 서미트라고 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행사가 개최됩니다. 일본의 대기업이 약 100개사 정도 그 스타트업 기업들과 미팅을 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는데요. 여기에도 참 많은 한국 기업들이 참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의 인기가 일본에서 매우 높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니토리는 유통기업이죠. はい、そうです。 그리고 교세라는 아주 유명한 기업이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국내 스타트업 기업이 일본의 유통 대기업 그리고 제조 대기업하고 협력을 해서 말하자면 오픈 이노베이션 과정을 거쳐서 우리 스타트업이 일본을 진출하고 있는 그런 사례를 들었습니다. 우리 코터라에서도 우리 스타트업 기업이 일본을 포함해서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일본 도쿄에는 IT 센터라고 해서 우리 IT 기업들이 일본에 처음에 진출할 때 여러 가지 사무실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관련 기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일본 도쿄에 IT 센터를 설치해 두고 있고요. 그리고 제조 분야 스타트업 기업 그리고 제조 분야 우리 중소 기업들의 일본 진출을 위해서는 또 글로벌 파트너링 센터라고 해서 GP 센터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사무실이 제공되고 그리고 비서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제공되는 한일 간의 스타트업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스타트업 협력도 아주 필요하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이야기한 게 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DX하고 GX인데 소장님 DX 분야에서는 어떤 협력이 가능할까요? はい。 네, DX에서는 아마 일본 쪽이 한국 기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DX 시장은 일본에도 지금 성장을 많이 하고 있지 않는데 2030년에는 그래도 3조 엔 규모의 시장이 될 것이다. 아주 별개 몇 개 없는 성장 기회 중에 많은데 2030년에는 일본의 IT 엔지니어가 약 70만 명 이상 부족할 것이다 라는 추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의 그 IT 기업에는 일본어를 말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회가 있고요. 또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의 IT 기업과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사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화가 조금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2020년까지 도쿄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당시에 특히 지자체 중앙정부의 행정 부문에서 아직도 아날로그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하는 뉴스가 많이 났습니다. 요즘 시대를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 발전의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고 산업의 스마트화 그리고 융복합화, 산업 구조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AI, 빅데이터를 통한 산업과 디지털 결합이 심화되고 있고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면, 비대면의 융복합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이런 신산업에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코터라에서 한일 간 협력 사례로 성공 사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코테라에서는 일본 지자체의 디지털화를 위해서 전자정부 실정 사업을 참여를 해서 실제로 채택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ICT 분야 관련해서는 우리 한국의 ICT 중소중견기업들의 일본 진출을 위해서 ICT 분야 특화 비즈니스 미팅 자리를 마련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 한국이 일본보다 조금 빠르다고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마도 전기 자동차, 모빌리티 분야가 아닌가 싶은데, 나고야에서 차세대 모빌리티 한일 협력 사업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한국하고 일본을 단적으로 비교를 한다면은 일본은 기술 개발, 원천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우리 한국은 그 기술을 응용해서 세계 시장에 발빠르게 나가는 그런 특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과 일본 간에 디지털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서 상호 발전하는 그런 모델이 속속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그린 테크놀로지, 최근에 보면은 EU가 탄소 국경 조정세를 금년 10월 달에 시행을 했고, 그 위에도 미국, 일본에서도 청정 에너지 육성 적책이라든지, 그리고 그린 성장 이행 사업이라든지 친환경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은 한국과 일본이 공히 직면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한일 간에 그린 테크놀로지 관련해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좀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네. 이건 협력할 수 있고요. 꼭 우리가 협력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일본도 에너지를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역시 청정 에너지 전환, 특히 수소라든지 암모니아 등등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해외에 대한 투자를 한다면 한국 쪽이 더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해외에서 만든 수소를 어떻게 수송 운반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일본에는 아마 부산경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한국과 일본은 서로 상호 협력을 꼭 해야 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스타트업인데요. 탄소의 포집 기술이라든지 또 재이용의 기술을 생각해 보았을 때 서로 또 새로운 기술, 흥미로운 기술이 나온다면 앞으로 또 거기에서 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극복해야 될 과제가 탄소 중립인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탄소 채집이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협력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코터라에서도 사실은 탄소 중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직을 새로 신설을 한다든지 해외에서 사업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우리 코터라가 무역 투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국제 감축 전담 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온실가스 국제 감축을 우리 국내에서뿐만 아니고
해외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 개발을 한다든지 사업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가져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우리 코터레에서는 탄소 중립 지원 센터라고 해서 해외 11개국에 탄소 중립 지원 센터를 설치해서 탄소 중립 관련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그리고 우리 기업이 현재 진출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이 부분에서 협력이라고 하면 제3국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프로젝트를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협력할 방안은 없을까요? 소장님. 제3국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조, 또 수송 등에서도 서로 협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일본 기업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활약하기 위해서 그 비즈니스 환경 여건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그런 비즈니스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와 함께 협상 또는 협의 상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또 다른 나라는 다 저마다 그 현재 국가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적어도 제조업에 그 공통점이 많은 한국과 일본은 연대해서 인도라면은 뭐 인도 정부를 상대로 해서 함께 저희가 이야기를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국에서의 그런 진출 투자도 더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한일 간은 한국과 일본은 경제 산업 구조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져왔고 앞으로도 가져가야 될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대담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한국과 일본의 교육 규모를 보면 835억 달러로 일본은 우리나라의 네 번째 교역 상대국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기업 간에 새로운 비즈니스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코터로와 제토로가 한일 민간 협력 분야를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고 교역 확대를 위한 상호 가교 역할을 다했으면 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인사를 드리고요. 우리 소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はい。日本と韓国 한국과 일본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또 하나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대립 관계라는 것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 일본도 이러한 가운데 신중하게 대응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대단히 좋아서 서로 소통을 하기 좋다는 것은 매우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한국과 일본이 손을 맞잡고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